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책은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이튠즈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 분은 2015년에 이 그 프로그램 진행자가 1위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 책을 지은 저자는 최 사장이라는 분인데요. 본명 같진 않습니다. 대학 시절에 하루에 한 권 정도 책을 읽을 정도로 대단한 독서광이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대학 다닐 때 아마 그 사회과학 책을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그 지식의 넓이가 더 넓어졌을 것이고 여러 학문 분야를 넘나들면서 독서를 한 결과 이렇게 그 모든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사회과학 책을 출판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그 지식을 판매하는 가게를 오픈한 사장이라고 해서 스스로를 최 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이분이 쓴 이 지적 대화를 위한 얕은 지식은 1, 2권, 2권인데요. 한 권은 이색으로 되어 있고요. 또 한 권은 약간 붉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1권 같은 경우는 역사, 정치, 경제, 자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요. 2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철학, 과학, 예술, 종교, 신비 이렇게 5가지 영역으로 썼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권이 더 재밌었지만 여러분께는 오늘 1권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원 수업을 할 때 철학적인 부분에 이해가 필요한 과목에서는 2권의 철학 파트를 읽도록 학생들한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정말 누구라도 철학을 입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고요. 또 1권에 역사, 정치, 경제, 사회, 윤리로 나누어진 이 부분도 시민이라면 마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만을 골라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강의를 직업으로 하고 있는 교수인 우리들이 좀 놀라고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쉽게 학생들한테 전해줄 수 있다면 학생들이 더 공부를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지식의 폭이 더 넓어지고 더 창의적인 인간이 될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 능력을 왜 가지고 있지 못할까? 왜 쉬운 것을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는 기술밖에 가지고 있지 못할까? 때로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먼저 이분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역사라고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세계를 이해해야 나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를 이해하고 난 다음에 더 깊은 세계를 이해할 때 우리는 지적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역사라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역사를 이분이 이제 대학 다닐 때 사회과학 서적을 많이 읽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르크스만큼 그가 공산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좀 편견을 가지고 보지 않는다면 마르크스만큼 굉장히 오랜 기간, 예를 들면 원시 시대부터 현대 자본주의 시대까지를 거스르는 그 오랜 기간을 통틀어서 무엇이 가장 핵심적이고 무엇으로 도대체 이 긴 역사를 설명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역사가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이야기한 원시 공산제라는 것, 원시 시대, 그리고 주요한 어떤 체제는 공산제였던 거죠. 그리고 노예제라고 하는 두 번째 시대,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세 시대 같은 경우는 봉건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봉건제를 지나서 우리가 자본주의를 핵심으로 하는 이제 시대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죠. 그래서 역사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원시 시대부터 이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여러 가지 경제 체제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경제 체제를 간통하고 있는 것으로 이분은 생산 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생산 관계라고 하는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생산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생산을 했을 것인가라고 했을 때 원시 공산제였을 때는 거의 없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있어도 손도끼 정도가 생산 수단이었을 것이고 노예제 시대가 되면서 이제 그 노예들이 노예들을 부려서 또 일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시대 같은 경우에도 그 중요한 생산 수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토지 뭐 이런 정도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건제 시대가 되어서는 장원이라고 하는 그런 농장을 중심으로 한 영주와 농노의 어떤 생산 관계, 그리고 장원이라고 하는 농노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와 또 영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이런 것들이 생산 수단이었을 것이고요. 자본주의 시대가 되면 이제 공장이라든지 기계 이런 것들이 생산 수단이었을 거고, 생산 관계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그런 관계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대는 도대체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서 현재에 도달했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자본주의 시대에 도달을 했는데, 이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산업화라고 하는 것과 서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산업화라고 하는 것이 만든 자본주의 시대의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이냐면, 항상 생산량이 수요량을 앞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급 과잉이라는 것을 유발시킨다는 것이죠.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보다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 그리고 그 판매하는 사람이 공급하는 물건이 넘쳐나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마트에 가거나 시장에 가거나 물건이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공급 과잉의 문제가 치명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반복이 되죠. 그래서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하는 사람들의 경쟁을 유발시킵니다. 그런데 그 경쟁이 많아지면,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을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많아지면 가격을 최대한 낮춰서 판매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가격 경쟁이 일어나고요. 가격 경쟁을 하면 한 공급업체가 벌어들였던 수익이 떨어지겠죠.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네 공장에서 생산하던 사람들에게 임금을 그전보다 더 많이 못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는 거고,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은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면 또 수요자들이 물건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또 발생을 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공급 과잉이 유발한 것이 바로 제국주의고, 제국주의 전쟁이 1, 2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이제 이 최 사장 그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것, 1,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공급 과잉 문제가 발생시킨 새로운 수요자를 찾기 위해서 새로운 식민지를 개척하고, 그 식민지로 하여금 자신들이 생산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영토를 점점 넓혀 나가서 물건을 계속 팔 수 있는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런 모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자유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어떤 이 책에서 뭐 사회라든지 윤리라든지 정치에 대한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잘 이해를 하신다면 다른 분들과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